KBS의 PD 류종훈님의 중국 체류기이다. 1년 동안 중국에서 살면서 보고 느낀 점을 이야기한다. 이트의 일상화. 이트 강국이라는 한국보다 실생활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이트가 사용되는 중국의 이야기로 최근 시작된다. 위챗는 중국인이라면 거의 다 사용하는 메신저인데 이 위챗 내는 결제를 간편하게 하는 위챗페이가 있다. 이 위챗페이로 사람들은 길거리 음식을 먹고 결제하고 과일 거가에서도 위챗페이로 결제를 한다. 이트 강국인 한국에서도 이 정도로 시용되지 않는데 중국인들의 생활에서 이트의 급속한 발전을 확인할 수 있다. 위챗는 단순하게 중국인들이 많이 쓰는 외국을 모방한 그저 그런 모바일 메신저에서 나아가 핀텍와 결합하며 덩치를 키웠다. 거래액이 수백조 원을 넘어섰고 스스로 미디어로, 플랫폼으로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공유경제의 엄청난 확산. 인터넷 시장 조사기관인 아이미디어 리서치, 투미디어 리서치가 발표한 2016 중국 자전거 렌털 시장 분석 보고서는 현재 중국의 공유 자전거 이용자를 400만 명으로 집계했다. 또 2020년에는 10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의 인구와 맞먹는 수학. 초기 보고서라 숫자가 작지만 체감으로는 이미 그 이상이다. 2.0을 생략하고 바로 3.0, 4.0의 시대로 진입한 중국에서 요즘 핫한 키워드가 바로 공유경제다. 공유경제는 한 번 생산한 제품을 구매한 사람이 독점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함께 사용하는 경제활동 방식이다. 협력하는 똑똑한 소비다. 스마트폰으로 모든 생활이 집약되면서 개인이 소유한 물품을 다른 사람과 함께 이용하는 거래가 가능해졌다. 우버와 에어비앤비의 본고장인 미국을 위협할 정도로 공유경제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곳이 중국이다. 국가정보센터에 의하면 중국의 공유경제 시장은 지난 5년간 해마다 65%씩 성장했다. 2015년 기준 시장 규모는 1조 9,500억 위안이다. 우리 돈으로 300조가 넘는다. 공유경제 참여 인구가 5억 명에 육박하고 2020년에는 전체 경제의 10% 이상을 차지할 것이라는 수치들이 부러운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13억 대륙을 상대로 온갖 종류의 실험이 가능하다는 상황 그 자체다. 그 가능성이 수많은 서비스들을 낳는다. 온갖 규제에 시달리다가 사업을 접었다는 한국 청년들의 낙담을 뉴스에서 볼 때면 자연스레 중국과 비교하게 된다. 그리고 동시에 조급해진다. 곧 이트 강국이라는 팻말을 중국에 넘겨줄지 모른다. 어쩌면 이미 넘겨줬는지도 모를 일이다. TV를 보지 않는 중국인의 증가. 왕홍은 왕노어 홈런, 의 줄임말로 인터넷에서 유명한 사람, 핫한 사람이라는 뜻이다. 한국의 파워블로거 또는 아프리카 TV의 BJ를 생각하면 쉽다. 스마트폰이 창조한 신대륙의 주인공으로 휴대폰으로 손쉽게 자기를 찍는 1인 방송국인 셈이다. 왕홍의 팔로워는 곧 시청자다. 펀스, 팬라고 하는 팔로워들의 숫자가 왕홍의 인기와 수입을 결정한다. 그 수가 적게는 수천 명에서 많게는 수천만이다. 이런 신대륙이 발견되자 너도 나도 왕홍을 꿈꾸며 휴대폰 앞에 앉았다. 그런 사람들을 모은 개인 방송 플랫폼만 해도 200개가 넘고 회원수가 3억 2,500만 명이라는 통계가 있다. 대표적인 플랫폼으로는 메이버이, 미박, 화이소우, 쾌수가 유명하다. 가장 인기 있는 모바일 플랫폼은 생방송을 전문으로 하는 잉커, 영객다. 왕홍으로 성장한 중국 모바일 플랫폼들은 이제 한국의 왕홍에 관심을 쏟기 시작했다. 잉커 역시 한국 진출을 염두에 두고 한국의 왕홍을 발굴하는 일을 하려 했다. 중국발 이트 산업이 한국으로 대규모 진출하려고 노력 중이다. 아프리카 TV나 유튜브는 PC와 모바일이 혼재되어 있는데 반해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들은 철저하게 모바일이다. 이들은 PC도 건너뛴 셈이다. 노트북도 웹캠도 별도의 마이크도 필요 없이 스마트폰 녹화 버튼만 누르면 바로 방송을 시작할 수 있다.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힘은 물론 결제다.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를 기반으로 한 모바일 혁명은 돈이라는 날개를 달고 훨훨 날아오른다. 13억 명의 배달 전쟁. 전 세계가 배달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중국도 예외는 아니다. 처음 배달 서비스가 생긴 지 몇 년 만에 들썩부른 떡잎을 찾는 엄청난 규모의 자금이 유입됐다. 우리에게 배달의 민족이 있다면 중국에는 라는 앱이 있는데 는 배고프다는 뜻이다. 이 앱은 2016년 알리바바로부터 12억 5천만 달러의 투자를 이끌어냈다. 다른 배달앱인 메이드완과 디엔핑, 이 합병한 메이드완 디엔핑, 은 기업 가치가 180억 달러로 평가받아 전 세계 스타트업 중 8위에 해당한다는 기사도 있다. 메이드완, 바이두와 이마이, 백도웨메를 세대 배달앱으로 손에 꼽는다. 대략 매일 1200만 건가량의 배달 주문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2015년 수익이 1600억 위안, 한화 약 27조 원이라고 한다. 스마트폰 등장 이후 몇 년 만에 대륙의 삶을 바꿔놓을 정도로 성장했다. 많은 나라들이 겪은 몇 단계를 과감히 생략하고 바로 스마트폰의 속으로 뛰어든 중국을 잘 보여주는 듯하다. 창업을 장려하는 중국. 우리와 마찬가지로 취업이 지상 과제인 이 많은 학생들에게 한국과 다른 점이 한 가지 있다. 무서울 정도로 늘고 있는 대학생 창업이다. 리커창 총리는 2014년 대중창업, 만중창신, 을 말했다. 누구든 창업하는데 걸림돌이 없어야 하고, 누구든 혁신을 하는데 앞장서야 한다는 얘기다. 법인 설립에 필요한 최소 자본금 규제도 폐지했다. 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겠지만, 창업을 독려하는 사회 전반의 분위기를 정부가 앞장서서 이끌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는 2016년 대학 졸업자 중 20만 명이 창업을 선택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지금 대륙 전체가 부에 대한 열망, 창업과 혁신으로 들썩거린다. 혁신 대륙은 이미 4.0, 5.0을 향해 질주하는데 거침이 없다. 런따이투어러란 사람이 정말 많다는 뜻이다. 중국의 놀라운 혁신을 가능하게 한 힘이 바로 런타이투어러다. 제조업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머릿수의 소비자와 사용자를 가진 내수 시장이 무엇을 시도하든 든든한 뒷배가 된다. 그들은 스스로 돈을 쓰는 사용자가 되어 자국의 인터넷 업체들을 무섭게 키우고 있다. 몇 해 전 많은 관심을 받았던 KBS의 다큐멘터리 6부작의 첫 편도 13억의 힘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13억의 생산자가 13억의 소비자로 바뀌면서 세계 경제를 호령하는 과정에 주목했다. 중국인이 돼지고기를 많이 먹기 시작하자 그 사료로 쓰이는 콩을 재배하기 위해 속가 뛰어놀던 아르헨티나 대평원이 콩밭으로 바뀌는 장면이 다큐의 오프닝이었다. 56개 민족으로 구성된 나라. 중국은 56개의 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다. 물론 일반적으로 중국인을 말하는 한족, 이 10명 중 9명으로 절대 다수이긴 하다. 하지만 나머지 55개 민족도 모두 합치면 1번지억 명이 넘는다. 전체 인구의 8%를 약간 넘는다는 통계가 있다. 중국 전체 땅덩어리의 64%가 소수민족의 영토로 거주 지역으로 따지면 이들이 다수다. 소수민족 중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신장과 티베트를 중국화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부지런하고 치밀하게 지속되고 있다. 높은 산과 계곡을 마다하지 않고 전신주를 세워가며 오지 마을에 전기를 넣어주는 것은 물론 TV는 아예 무상으로 공급해준다. CCTV를 통해 하루 스문의 시간, 도시의 발전상과 한족 위주의 중국을 보고 듣게 된다. 사드 문제로 촉발된 한한령에 대한 이야기도 다루고 우리와 관계가 깊은 항일항쟁에 대한 문제도 짚어준다.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니 비켜가지 못한다면 공존해야 할 방법을 찾는 것이 현명하다. 공생하려면 상대방을 알아야 한다. 중국몽을 외치는 그들에게 한중몽으로 화답하고 설득하려면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언어로 말을 건네는 것이 제일 좋은 방안이라고 작가는 책을 마무리한다.
생생한 중국의 민낯을 엿볼 수 있는 흥미로운 책이다.